돈 걱정 없는 매일 가계부부터 바꿔라. 네,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진행을 맡은 강주영입니다.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는 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가계부를 재무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이 출동해 멋지게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보험은 물론이고 연금부터 재테크까지 가계부 조정과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전화는 무료니까 많은 관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접수 기다리면서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노후 준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아이들 키우느라 노후는 뒷전, 은퇴는 빨라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100세 인생 부자로 사는 재테크 비법 우리집 가계부가 알려드립니다. 전화 02-3772-9406, 문자 샵 3772로 연락주세요. 네, 먼저 위급 상황이 발생한 우리집 가계부를 싹 뜯어 고치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계부 구조대원 김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계부 구조대원 송승엽입니다. 네, 두 분은 거의 뭐 단골 손님이라 할 만큼 꽤 자주 나오시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는 얘기겠죠. 자, 두 분의 맹활약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재테크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재테크는 선택 아닌 필수, 뒤처지면 벼락거지 못 면해. 벼락거지 되기 싫어요. 2030 세대, D2, 영끌 등 너도 나도 재테크. 모처럼 만나도 대화는 부동산, 주식, 코인, 피로감 커져. 부동산, 주식, 코인, 월급 시대 가고 투자 시대가 왔다.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요즘에는 오랜만에 이 코로나를 뚫고 만나도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기보다는 너 코인 시작했냐, 주식은 어떻게 됐냐, 부동산에는 투자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요즘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만 해도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점점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하는 얘기 거의 열의 9은 다 재테크.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코인으로 주식으로 좀 큰 돈 땡길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운전할 때는 네. 경제 전문 팟캐스트 틀어놓으시고 네, 퇴근하고 나서는 경제 관련 뉴스나 너튜브 통해서 이제 정보 획득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재테크 스터디 모임까지 이제 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데요. 이제는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월급 시대는 이제 갔고 투자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승진보다도 투자가 빠르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응급자 중에 32.9%가 네. 소득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통한 재테크를 꼽았고요. 업무 역량 강화 및 승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14.9%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유망한 재테크 수단에 관련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부동산과 주식이 각각 30%, 28%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고요. 네. 예금과 적금은 6.8%로 암호화폐의 6.1%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망한 재테크 수단 1위, 2위가 부동산이랑 주식인 거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투자 전성 시대인데 근데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이제 송승엽 전문가가 한번 성공하는 재테크 네.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지금 알려주실 거예요? 네네. 갑자기 두 분이 너무 잘생겨 보이네요. 뭐 네. 그런 말 안 하셔도 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MC님 혹시 스티브 잡스 아시죠? 잘 알죠. 그 검은 모폴라의 청바지를 주로 입는 사과기업 창업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에게는요, 성공 법칙 3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좋은 친구를 곁에 둬라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는 워즈니악이라는 엔지니어를 친구로 뒀기 때문에 네. 애플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는데요. 재테크도 성공하려면 이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져라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주변에서 미치광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욕을 하고 해도 절대 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네.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는데요. 해보지도 않고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역시 재테크도 성공하려면 결국 포기를 모르는 열정을 갖고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공 법칙은 뭘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이 경험 많은 경영자와 조화를 이루었다입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은요, 경영 지식이 전무했어요. 네. 하지만 마이크 마쿨라라는 경영자를 만나면서 네. 새로운 이 전기를 맡게 되었는데요. 재테크 역시 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경험 많은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네. 가게 된다면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의 성공 법칙 세 가지를 재테크에 비유를 해보자면 첫째는 좋은 정보를 주는 친구를 곁에 둬라. 그리고 둘째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 많은 사람과 조화를 이뤄라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딱 답이 나오네요. 제가 지금까지 재테크에 번번이 실패를 했던 이유는 제 곁에는 좋은 정보를 주는 그리고 경험 많은 친구가 없었어요. 그냥 다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자기들끼리만 돈 벌고 나중에 얘기해주고 이러니까 제가 실패를 계속 했었죠. 이제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저희가 이제 곁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든든합니다. 이렇게 잘생기신 두 분과 함께. 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든든한 재테크 동반자가 필요하다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지금 바로 연락을 주세요. 좋은 사람 송승엽 전문가 그리고 경험 많은 김성환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3772 누르시고 문자에다가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계부 구조대에 구조 요청을 보내주신 분도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야, 성환아,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코인 보고 있잖아. 요새 이거 코인 때문에 한시도 눈을 못 떼겠어. 아니, 그러게 코인 투자는 왜 해가지고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 내 주변에 다 코인해. 너 빼고는. 너가 이상한 거야. 손님,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스트레스 받는데 짧게 잘라주세요. 뭔 일 있어요, 손님? 아니, 제가 글쎄 코인 투자했는데 반토막도 더 났대요. 요즘 대출들 많이 받아서 투자하신다던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빌리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그래도 주식 투자로 좀 재미를 봐가지고 아이고, 잘했네. 이번에 좀 코인으로 갈아탔는데 재테크 접어야겠어요. 야, 그러니까 나처럼 안전하게 저축을 했어야지. 쥐꼬리 이자 받으시려고요?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재테크는 부동산이죠. 네, 두 분의 연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이 이렇게 고민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결혼을 올 겨울에 앞두고 계세요. 그래서 더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자, 김성환 전문가님, 현재 가계부 상황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엔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쪽으로 좀 돈이 몰려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사연 신청해 주신 시청자님께서도요. 30대 평균적인 이 사회 초년생이셨는데요. 수입은 360만 원, 그리고 지출도 360만 원이었습니다. 고정 지출 내역부터 한번 보시면요. 보장성 보험료로 25만 원 나가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택과 차량 등의 대출 상환으로 55만 원의 고정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포함해서 적금으로 약 30만 원의 저축을 하고 계셨고, 변동 지출에서 눈여겨보실 건요. 이 비상금으로 100만 원을 갖고 계셨어요. 매월 이 비상금 지갑에 100만 원씩 넣어서 코인 혹은 이 주식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 사연을 신청해 주신 분의 고정 지출 내역을 보면 주택 청약을 포함해서 저축에 매월 30만 원씩 넣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수입이 36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득의 10% 아래로 저축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축의 목적부터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사람마다 저축하는 목적은 다 다르죠. 한국인들은 주로 주택 마련과 교육비 또는 결혼 비용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하곤 합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30대 직장인분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 비용과 주택 마련 비용을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청약에 10만 원, 그리고 예금에 3천만 원, 적금에 2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셨는데요. 사실 이 소득 금액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 연령 대비해서 네. 저축 금액이 좀 적긴 하죠. 그래서 보통 소득의 50%는 저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적정 저축 수준까지 올라오지도 못할 뿐더러 네. 너무 앞만 보고 단기적인 좀 이제 투자 성향을 갖고 계셨습니다. 투자하는 데에만 월 100만 원씩 좀 이게 소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자산에 있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 같은 부분들, 네. 즉 이제 연금, 노후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저축 여력 내에서 20% 정도는 꼭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100만 원이라는 게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안에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적금은 좀 늘리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준비를 같이 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가계부 구조대의 쟁점은요, 네. 결국에는 저축, 주식, 부동산으로 하는 노후 준비와 그리고 연금으로 하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너무 기대됩니다. 자, 지금 저축, 주식, 부동산, 투자 다 관심 있는 분야이신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나에게 좋은 노후를 안겨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3772 받는 이에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테크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축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면? 최악의 저금리 기조를 겪고 있는 금융 환경. 얼마 안 되는 이자로 노후 준비 안전할까? 100세 인생 부자로 사는 재테크 비법. 우리 집 가계부가 알려드립니다. 네,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대한민국 땅에서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아마 나름의 방식대로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어떤 걸로 노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적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요, 저축하는 거는 당연한데요. 우선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에 최소 생활비는 평균 108만 1,000원,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요, 평균 153만 7천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네.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부도 평범하게 살려면 월에 243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집을 못 가고 혼자 산다면 노후에 적어도 1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니, 지금 월급 나올 곳은 없는데 15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어디서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 이거 지금 쥐꼬리 이자 주는 예적금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65세부터 100세까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자금이 계산해보면 약 6억 6,360만 원입니다. 요즘 1%대 예적금 이자로는요, 기대하기도 힘들죠. 원금 그대로 모은다고 가정하면요, 30대인 시청자분이 지금부터 65세까지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할 것 같나요? 한 달에요? 네, 글쎄요.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은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100만 원. 네. 와, MC는 그래도 이 산수 능력, 빠르시네요. 찍었는데. 이 적정 노후 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매달 158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158만 원. 네네. 현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요, 30만 원을 저축하고 청약과 적금에 저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28만 원 더해가지고 네. 158만 원을 단지 노후 자금만을 위해서 네. 매달 모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35년간 매달 158만 원씩 내고 35년간 매달 158만 원씩 빼서 네. 쓸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내 돈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듯 더 이상은요, 은행 이자로 노후 준비한다는 건 정말 돈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한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돈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요.
너무 슬퍼졌어요. 네. 하지만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나면 월 158만 원이 아니라 네.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등 따시고 배부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시청자님들도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지금 채널 돌리셔도 됩니다. 근데 돈이 엄청 많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 고정.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이 사실은 다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막 내가 지금 이 돈으로는 노후까지는 아주 떵떵거리며 살겠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잖아요. 어떻게 뭐 대안이 없을까요? 이게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누굽니까? 네. 예, 가계부 구조대원이잖아요. 네. 화이팅! 네. 대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이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이 연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까 시청자분께서 부족한 노후 생활비 158만 원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매달 158만 원씩 35년간 저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요, 이 연금으로 똑같이 65세부터 노후 생활비로 158만 원 받으려면요, 얼마나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하, 요즘 퀴즈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래도 요즘 이자율이 낮다 하니까 200만 원은 넣어야 되지 않나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네. 놀라지 마세요. 네. 7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70만 원이요? 네네. 대박! 그것도 35년이 아니라요. 네. 20년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예요? 예, 시청자분께서 지금부터 이 20년간 70만 원씩 이 연금을 가입하고요. 65세 때부터 수령하면요, 평생 한 달에 164만 원씩 받는데요. 네. 중요한 건요, 이 연금액은 확정이라는 겁니다. 네,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고 주식이 하락해도 이 연금은 확정적으로 준다는 거죠.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이 연금이 무엇이냐? 네. 바로 5% 최저 보증형 변액 연금입니다. 네, 저희가 매번 굉장히 강조했던 연금인데요. 네. 이 연금을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기만 한다면 네. 내가 낸 보험료 그대로를 연금 받는 시점까지 네. 5% 단리 예적금으로 굴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산출된 최저 연금액을 기준으로 평생 연금을 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매달 100만 원씩 20년간 내는 동안에 5%짜리 20년 만기 적금을 100만 원짜리 가입을 하신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다 내고 나서 남은 5년 동안은 네. 5%짜리 단리 예금에 가입해서 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은 어려우실지 몰라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 확정 이자를 계속해서 꾸준히 주는 연금. 요즘에 진짜 5% 이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 자, 저희는 가능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이 연금 상품이 무엇이고 여러분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들지만 전화는 무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한다?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주식시장.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 100세 인생 부자로 사는 재테크 비법, 우리 집 가계부가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보다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연금보다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사실 저도 주린입니다. 그리고 개미입니다. 네,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현명한 선택일까? 이 마이너스 하락장이 오면 굉장히 흔들리시잖아요. 항상 고민이에요. 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연금보다 주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사연 신청해 주신 분들도 매달 월급을 받으면 100만 원 정도는 떼어 놓으셨다가 네.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오고 계셨는데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주식 종목과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는 이 혼란 속에서 판단을 올바로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또 방송이나 인터넷을 봐도 유망 주식은 또 다 다르게 돼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 부자나 뭐 전문가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공통적인 조언 5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라. 아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네,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좀 하고 투자해라.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의 직업을 버리지 말아라.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할 매수를 해라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에서 흔들립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 좋은 소식만 듣고 그래 좋대 하고 달려갔다가 마이너스야 울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가장 큰 잘못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은 일단 공부를 하시고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B2, 몰빵 이런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렇게 글자 그대로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에 관심을 갖고 네.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저희가 주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갑자기 펀드가 갑툭튀예요? 이 중에서 굉장히 똘똘하신 우리 MC님께서 저요? 네, 예. 투자를 잘할 수 있으니까 네. 돈을 맡겨라 라고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와 김성환 전문가가 네. MC님에게 돈을 맡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럼 MC님이 그 돈을 열심히 굴려서 수익을 내십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저희에게 돌려주게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에 저와 김성환 전문가는 MC님에게 소정의 수고비 명목으로 좀 챙겨드리게 되는 거고 네네. 이게 바로 펀드입니다. 그럼 주식은요? 제가 네. 여기서 주식이랑 펀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어떤 식으로 다르냐? 우선 주식은요, 누가 투자하죠? 바로 제가 투자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걸요,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펀드는요, 자산 운용사가 대신 투자를 하는데 네. 예, 이러한 사항을 간접 투자라고 하죠. 네. 그리고 주식은 단일 종목을 투자하지만 펀드는 특정 회사들이나 시장을 정해서 투자를 합니다. 대신에 이 펀드는요,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보통 펀드마다 차이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약 연간 평균적으로 1% 정도 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투자 방식 보시면 대부분 주식은 한 번에 투자를 한 후에 수익이 나면 회수를 합니다. 네. 예, 펀드는요, 주식처럼 한 번에 넣는 거치식 펀드랑요, 매달 달달이 넣는 적립식 펀드로 나눠집니다. 네. 그런데 이 적립식 펀드는요, 예,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법이요? 네. 이제 마법까지 쓰실 건가요? 어떤 매직이요? 네, 이해가 쉽도록 제가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만약 MC님과 제가 200만 원을 2달 동안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식처럼 한 번에 넣는 거치식 펀드와 매달 나눠서 넣는 적립식 펀드로 할 때의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요. 네. MC님은 이번 달에 200만 원을 넣고 2달 뒤에 찾으러 갔는데 네. 이번 달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네. 그럼 2,000좌를 산 거죠. 그리고 그쵸. 참고로 펀드에 다니는 좌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달에 갑자기 주식이 폭락을 해서 500원이 됐어요. 네. 네, 이럴 때 MC님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지금 눈썹 안 보이세요? 화나요. 혈압 오릅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다시 오르겠지 하고 이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린 결과 다음 달에는 다행히 800원까지 회복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다리고 싶지만 당장 돈을 써야 하는 마음에 아쉽지만 뭐 손실을 좀 보더라도 일단은 다시 돈을 회수를 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MC님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1,000원에 사서 800원에 팔았으니까요. 네, 20% 손해를 봐서 4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첫 달에 100만 원, 네. 둘째 달에 100만 원 해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저랑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제 동일하게 손실을 봤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득을 봅니다. 아니, 왜요? 저는 지금 손해고 지금 우리 송승일 전문가님은 이득이고 김성환 전문가님 네.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네. 다시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해주세요. 네네. 첫째 달에요. 네. 가격이 1,000원이니까 투자한 100만 원으로 펀드를 1,000좌 살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다음 둘째 달에는요. 반값이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똑같이 100만 원을 넣게 되면은 첫 달에 2배인 2,000자를 살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총 3,000자를 사게 된 거죠. 그 후인 다음 달에 800원일 때 펀드를 팔았으니까 네. 총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로 하게 되면요, 200만 원 투자해서 오히려 40만 원 벌게 되는 거죠. 네, 단순히 시세 차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냐로 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경제 용어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네. 적립식 펀드의 마법이죠. 그러니까 평균값 효과. 코스트 에버리지. 네, 정확하시네요. 네, 어쨌든 적립식 펀드를 하면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주식보다는 펀드로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중요한 건 펀드는 꾸준히 돈을 넣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네. 주식도 적립식 펀드처럼 꾸준히 넣는다면 이와 같은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주식 하나만 사기에는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를 하자니 뭐 분산 투자할 종목을 고르기도 사실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펀드도 기간이 길어지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점점 사라져서 리스크가 좀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펀드보다 더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ETF라고. ETF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그러니까 ETF가 아마 좀 투자 좀 하신다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저만 해도 ETF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 좀 어렵더라고요. 요 근래 들어서 이 ETF의 유입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예. 외우시세요. 네. 영어 읽어서. 이름 보면요, 알 수 있듯이 네.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식은요, 제가 원하는 과자를 직접 사야 되지만 네. ETF 내에는요, 수많은 과자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TF 선물 꾸러미 안에는 새우맛 과자 한 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네. 초코맛 혹은 뭐 양파맛 과자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크게 타격이 없겠죠. 네. 그래서 ETF의 경우에는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ETF도 엄연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실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ETF도 투자 상품인 만큼 손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숫자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 그 숫자만큼 공격적인 투자 상품으로 좀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은 아직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이 남았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펀드, ETF 등을 통해서 이제 투자 상품으로 좀 공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좀 수익을 노려볼 만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와 MC님은 해도 되지만 김성환 전문가님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못해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어디 가면 아직 저 대학생 소리 들어요. 저도예요. 액면가는 전문가님이 더 높으신데. 진짜 많이 높으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네. 예. 자, 어쨌든 싸우지 마시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20, 30대는 ETF 투자로 노후 대비를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도 30대 직장인이시니까 ETF로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40, 50대는요. 주식이나 펀드, ETF 같은 이 투자 상품으로 노후 준비하기에는 위험이 따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직장인으로 결혼이나 주택 마련 그리고 자녀 교육 같은 삶의 이벤트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요. 연금에만 또 너무 많은 비중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ETF 같은 걸로 매달 조금씩 납입을 하더라도 30년 정도 네.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위험도 적으면서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 받는 노후, 부동산 투자가 답?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은 우왕좌왕. 치솟는 공실률에 느는 건 빚. 100세 인생 부자로 사는 재테크 비법, 우리 집 가계부가 알려드립니다. 네, 요즘 사실 노후 준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내가 노후에는 이제 딱 오피스텔이나 집을 사서 월세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꿈.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이 노후 준비로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주식, 펀드, ETF 뭐 이런 투자 상품을 활용해서 노후 준비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장기간 투자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매달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네.
부동산 이제 월세로 노후 준비를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쓰기도 하죠.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네, 특히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또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을 가장 먼저들 생각을 하십니다. 일단은 이 시청자님 그래도 이제 내 집을 마련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네.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부동산은요, 이 싸게 사서 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노리는 차익형과 매달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수익형이 있는데요. 노후에 매달 돈을 따박따박 받고 싶다면서 이 수익형 부동산, 즉 월세를 받는 이 부동산이 굉장히 좋겠죠. 그쵸. 예,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노후를 하기에는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매달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게 진짜 반짝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온 투자 방법인데 이 수익형 부동산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중에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죠. 그쵸? 네, 오피스텔 하나 잘 사가지고 평생 월세 받으면서 살면 너무 좋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주택 등을 임대하실 때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세금이죠. 임대소득세가 분리과세로 했을 경우에 14%로 이제 과세가 좀 많이 되는 데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업무용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이 세금이 또 추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 세금은 진짜 문제긴 문제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분리과세로 했을 때 세금뿐만 아니라 이게 네. 자산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 또한도 굉장히 큰 또 세금 문제인데요. 이거 말고도요, 공실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하, 네. 공실 리스크요? 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 공실이 돼서 월세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요, 노후에 이 오피스텔을 통한 월세로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실이 생겨서 월세가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필요한 그 달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막막한데요. 그죠. 네. 깜깜하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월세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예, 표를 보시면 과거에는 5에서 6% 정도의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5%가 붕괴되었고 4%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잠깐 한 몇 년 정도만 월세를 받을 거면 괜찮은데요. 네. 노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최소 10년, 20년은 받아야 하는데 이 20년 후에 월세 수익률이 더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면요. 노후 생활비는 그만큼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에 건물주라는 꿈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건물주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힘든 건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쵸. 돼야 알겠지만요. 네. 예.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요? 네, 바로 이제 수익률과 공실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도 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세입자와의 분쟁이죠. 네, 월세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수리와 뭐 보상 관련된 네.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는 말씀드린 세금과 공실 그리고 세입자와의 분쟁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다 고려하셔서 다 대비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준비하셔야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문가님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의 열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노후의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단점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부동산 건물주가 되는 이 꿈은 그대로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희가 오늘 그 꿈 이뤄드리러 나왔잖아요. 가계부 구조대원이니까. 이뤄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와. 아까부터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네. 노후에는 네. 돈이 안정적으로 계속 다달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하. 예. 그래서 이 말 그냥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네. 이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리차드 탈러. 오늘 제가 이 유명 인사들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많이 나오네요. 네. 필요한 자금의 총액을 목표로 잡는 것보다요. 월 소득으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 소득으로? 예, 굉장히 명언인데요. 100번 맞는 말이죠. 노후에는 내가 자산이 얼마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평생 얼마를 받는다. 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달이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 네, 그래서 연금만큼 이 안정적으로 평생 돈이 들어오는 상품은 없으니까요. 아니 결론적으로는 연금을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유명 인사들을 다
초빙해서 말씀까지 해주신 건데 그만큼 연금이 좀 좋다, 노후 대비로 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져봐야 되잖아요. 워낙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자가 너무 낮다. 두 번째로 결국 내가 낸 돈만큼만 받는다. 이런 소문 있거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연금은 보험사에서 매달 발표하는 공시이율이라는 것에 이제 따라서 이자가 지급이 되는데요. 지금 공시이율은 회사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평균 2% 내외로 노후를 준비하시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돈을 기준으로 이제 연금을 주는 변액연금에 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변액연금은 사실 투자잖아요. 그러면 손실의 위험도 분명 따를 것 같은데요. 네, 잘 아시네요. 네. 그래도 과거에는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연금들이 대부분이라서요. 기간이 길어지면 펀드를 관리하지 못해서 손실봤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예, 변액연금은 주기적인 펀드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펀드 관리가 말이 쉽지 이게 시장 환경에 맞춰서 변경하기도 어렵죠. 맞아요. 논문에 따르면 분산 투자를 할 때 15개 정도로 분산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네. 안정적인 이 분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15개씩이나 직접 관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 있죠. 대신해서요? 저를 대신해서 알아서 해주는 게 뭘까요? 네. 펀드나 ETF를 직접 네. 변경하지 않더라도 대신에 이제 주기적으로 알아서 변경해 주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대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저축만 갖고는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하자니 좀 리스크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펀드나 ETF를 직접 관리해주고 알아서 투자도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지금 펀드도 알아서 척척척 정리해주고 투자해주고 거기다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연금 상품을 굉장히 네. 좋아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비과세, 세금 혜택인데요. 연금보험은 세법상 저축보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요건 맞추면 그 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세금이 없습니다. 오. 이 네. 비과세 요건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네.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한 달에 내는 돈이 150만 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거나요. 네. 아니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1억 이하인 상품들은 이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ETF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따박따박 들어올 거다, 이것도 좋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좀 정해진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게 필요하단 말이죠. 네, MC님처럼 노후는 안정적으로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이런 분들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 이런 연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네. 바로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5% 이자를 보증해주는 연금보험인데요. 가입할 때부터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매년 내가 낸 보험료 그대로 적립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 5% 단리로 이자를 쌓아줍니다. 5% 단리, 요즘 은행에서는 사실 찾아보기는 좀 힘들죠. 네, 불과 몇 년 전에 10만 원짜리 6% 적금 잠깐 출시됐을 때 네. 새벽부터 줄을 서서 가입하려고 다들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하. 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이 5% 이자를 계속해서 쌓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쌓은 연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네. 이제 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서 매년 4에서 5%씩 이제 연금을 매년 지급을 해줍니다. 제가 1억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오피스텔을 얻는 것과 그다음에 연금을 일시납으로 가입하게 되면 어떤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월세를 한 4.8%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480만 원 정도죠. 반면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요. 65세 기준으로 4.25% 4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요. 세금이 있죠, 세금. 네, 그쵸. 오피스텔은요.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까지 내게 되지만 연금은 비과세 요건 갖추면 1년에 425만 원 그대로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피스텔 수익은 위치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추세를 봤을 때 점점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연금은요, 평생 이 금액을 빠지지 않고 매년 챙겨주고 있고요. 네, 오피스텔은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또 공실이죠, 공실. 아, 맞아요. 예, 한 달만 돈이 안 들어와도 노후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데요. 네. 연금은요, 꾸준히 내가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이 정도면은 안정적이어야 되는 노후를 당연히 이 연금만큼 든든한 백은 없다는 게 증명되는 거겠죠. 그러게요. 안정적과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은 있지만 오랜 꿈. 자, 여러분은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연금주가 되고 싶으신가요? 건물주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공실에 대한 위험이랑 또 세금에 대한 리스크를 다 감안해 보신다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노후를 준비하는 안전 자산인 만큼 안전한 연금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 최저 보증 변액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지금까지 저희는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축, 주식, 부동산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과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 비교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생각나는 질문이 기존에 연금을 준비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물론 기존에 연금을 준비하신 분들께서 그냥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희가 따져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이제 금리 연동형이라고도 하죠. 이 보험은 매달 발표하는 보험회사에서 발표하는 공시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적립이 됩니다. 이 보험개발원에서 공시기준이율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고요. 회사 자사의 운용 자산 수익률과 그리고 공시기준 이율을 가지고 공시이율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공시이율은 보통 금리 연동형 상품에 적용이 되고요. 지금 공시이율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회사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평균 2% 내외로 노후를 준비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 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저희도 드리고 알고 계시지만 요즘은 이자가 2%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잘 준비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2% 연금이면 좀 꺼려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요새같이 이 최저보증 이율이 가장 낮은 이 공시이율형 연금은요,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전에 송승엽 전문가가 소개한 연금과 같이 지금 30세 남자가 앞으로 30년간 네. 연금을 가입을 하고요. 65세 때 평생 연금으로 받기 시작한다 똑같이 가정했을 때요. 네. 월에 15만 원을 30년간 내면 총 5,400만 원을 내게 되는데 네.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100세까지 최저보증 이율 기준으로 한 달에 13만 원씩 총 5,460만 원을 받거든요. 예, MC님이 걱정했던 것처럼요. 정말 내가 낸 돈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내가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정말 이 연금을 가입할 만한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일반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예전에 가입해서 연금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타깝게도 지금 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금을 얼만큼 수령할 건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안을 만약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이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ETF 변액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실 계획이시라면 공시이율형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일반 금리 연동형 연금보다는 최저 5%의 금리를 보장해줘서 저금리 기조에 대항할 수 있는 변액연금이나 장기적으로 ETF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내서 나의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좀 높여줄 수 있는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현명합니다.
확정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투자 성향이 좀 강하시거나 나는 투자 수익을 좀 노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에 투자할 수 있는 ETF 변액연금으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30세 남성이 월에 15만 원씩 30년간 납입 후에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는 조건입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은요,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첫 번째로 공시 이율형 연금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수익률이 1.01배, 15만 원을 납입하시고 월 연금 수령액이 약 13만 원 정도에 그치는 반면에요. ETF 변액연금은 2.96배 이상, 15만 원 납입하시고 월에 약 38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액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은요, 3.64배 이상까지 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월에 15만 원 납입하시고 연금 수령 액수는 약 47만 원이 확정적으로 보증이 됩니다. 다만 ETF 변액연금의 경우에는요,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이 최대 예상 수익률이 3.35%를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미래의 수익률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해당 연금보험 상품의 누적 수익률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률을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예상 수치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반면에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의 경우에는요, 수익률이 확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ETF 변액연금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적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수익률 이상을 노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입하시는 분의 이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연금을 선택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죠. 네,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30대 직장인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의 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최종적으로 이분에게 어떤 변화를 주셨을지 지금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계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약간의 저축은 하고 계셨지만 투자 자금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돈에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좀 달아드렸고 투자 자금 비율 조절을 통해서 일부는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이 좀 짙으시다 보니까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과 ETF 변액연금을 병행해서 안정적인 연금 그리고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연금 동시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을 주신 30대 직장인분의 가장 큰 변화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이 좀 짙다 보니까 5% 최저 보증형 변액연금이랑 ETF 변액연금을 동시에 준비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의 이 성향도 적극 반영해서 ETF 변액연금도 같이 준비해드린 것인데요. 예상 연금 수령액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연금 모두 15만 원씩 30년간 납입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에서 47만 원, ETF 변액연금에서 과거 수익률을 기반으로 약 38만 원, 총 한 달에 85만 원의 노후자금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30만 원씩 준비해서 85만 원의 연금 수령액을 준비해드렸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요, 저희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계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새는 돈을 막고 부자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기 위해서겠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지금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샵 3772 받는 이에 누르시고 가계부란 절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분만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버는 가계부 꿀팁 시간입니다. 가계부 꿀팁 첫 번째는 가계부를 구성할 때 중장기 자산의 비율을 꼭 가져가라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 수단도 좋지만 동시에 중장기 필요 자금들에 대한 비중을 최소한이라도 가져가 주셔야 미래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니 연금과 같은 중장기 자산을 꼭 함께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계부 꿀팁은 노후 준비는 예적금, 주식, 부동산 투자보다는 연금으로 준비해라입니다. 저금리, 수익률의 불확실성, 공실 위험 등
리스크가 있는 자산보다는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이나 ETF 변액연금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꿀팁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연금 수령액을 알아봐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한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이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수익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이나 ETF 변액연금을 통해 높은 확정적인 수익률,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로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가 되는 가계부 꿀팁이었습니다. 네,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도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과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